사건이 벌어지면 몇 주간은 주인공이 고생을 합니다. 하지만 이 드라마는 그런 게 없어요. 꽉 막히는 줄거리가 시작되면 그 다음에 바로 해결해버립니다. 이렇게 빠른 속도로 사건을 마무리하니 얼마나 좋아요? 인상을 써본 적이 없을 정도로 사건이 금방금방 해결이 되니 이번 묵은 쌀 파동도 금방 끝날 것 같네요. 독수리 술도가는 엄청난 위기가 다가왔습니다. 술은 반품되고 이미지는 떨어질 대로 다 떨어졌고 당장 내일 갚아야 할 돈도 없고 선수금도 받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한동석이 다가와 구해줍니다. 남은 막걸리를 비료로 주기 위해 배 농장을 찾아가고 또 거기서 농장 데이트도 펼치게 되지요. 그에 반해 침대에 누워 독수리 술도가 욕만 하는 인터넷 동영상을 보고 징그럽게 웃어대던 독고탁은 그야말로 폭탄이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건 바로 해외에 간 줄 알았던 술도가 스파이가 공항에서 경찰에 붙잡혔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것이죠.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경찰이 어떻게 알아냈는지 공항에서 여자를 잡았다고 합니다. 어쩌면 좋을까요? 회장실로 들어온 비서가 다급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자기 기분에 차지 않으면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도 자신에게 손을 올렸던 독고탁이기에 비서는 잔뜩 긴장한 눈으로 독고탁을 바라보았죠.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를 들어보겠다는 듯 잠깐 눈이 휘둥그레진 독고탁은 곧 비서가 말하는 게 뭔지 알아듣고는 손에 들고 있던 펜을 비서에게 던지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마무리를 어떻게 했길래 경찰이 냄새를 맡게 만들어? 그런 애는 바로바로 처리하라고 했잖아. 왜 뜸을 들여서 경찰한테 꼬리를 잡히게 만들어? 그래서 이제 어쩔 거야? 무슨 대책이라도 있어? 지금으로선 돈을 좀 더 먹여서 자기 혼자 저질렀다고 말하게 하면 그 여자가 퍽이나 그러겠다. 생각이라는 걸 좀 해, 생각을. 자기 인생에 빨간 줄 하나 생기는 일인데 그 여자가 저 혼자 벌인 일이었습니다 하고 얘기할 것 같아. 그 말에 비서는 진땀이 난 얼굴로 입도 번긋하지 못하고 독고탁의 눈치만 살펴대기 바빴습니다. 독고탁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앞에 무거운 숨만 쉴 수밖에 없었죠. 돈 몇 푼에 처음 보는 술도가에 가서 이를 저릴렀던 여자였으니 비밀이 드러나는 건 시간 문제였습니다. 묵은 쌀 파동의 뒤에 신라주조가 있다는 것이 알려지게 된다면 단순한 불매운동만으로 끝나지 않을 게 뻔했어요. 납품처 계약도 줄줄이 파기될 것이고 욕심 때문에 작은 술도가 하나를 매장시키려 했다는 사람들의 손가락질도 받을 게 분명했죠. 때문에 독고탁은 골치가 아파왔습니다. 독고탁은 두 손으로 관자놀이를 꾹 누르며 잔머리를 구르기 시작했죠. 뭐 해야 할까? 뭘 해야 신라주조 이름은 쏙 빼고 그 여자 단독 범행으로 돌릴 수 있을까? 경찰서장이랑 친한 사람. 그래, 그 사람밖에 없어. 독고탁의 머릿속에 전등처럼 탁하고 빛을 내는 사람. 바로 미래의 사돈 한동석이었습니다. 정재계 인맥이 두터운 호텔 회장 한동석이었으니 술도가 사건을 맡은 관할 경찰서장에게 부탁해 사건을 무마시켜준다면 그야말로 최상의 결과가 되는 것이죠. 아닌 건 아니라는 그 대쪽 같은 성격을 가진 남자지만 곧 며느리가 될 세리의 이름을 조금 팔면 자신의 부탁을 안 들어줄 리도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독고탁은 뻔뻔한 얼굴로 한동석을 찾아가게 되어요. 상견례 자리에선 사돈하고 격이 없이 불렀지만 신라주조 회장으로서 LX 호텔 회장을 마주하는 건 긴장이 되었습니다. 거기다 신라주조를 지켜야 하는 상황이었으니 입이 바짝바짝 말라왔죠. 회장님, 독수리 술도가의 회장님이 여러모로 도움 주셨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회장님, 저희 신라주조도 좀 도와주십시오. 그 말에 상석에 앉아 독고탁의 말을 경청하고 있던 한동석은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늘 그렇듯 격이 있고 도도하게 물습니다. 저한테 도와달라고 하시는 겁니까? 무엇을요? 저는 우리 결이와 셀이 결혼 문제로 온 거라 생각했는데 셀이 아버님이 도와달라 하시니 당황스럽습니다. 일단 얘기는 들어보죠. 무슨 일이십니까? 독고탁은 절실한 심정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독수리 술도가의 묵은 쌀 파동이 워낙 크지 않았습니까? 전국 뉴스에 인터넷에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술도가에 묵은 쌀을 넣었다는 여자가 잡혔다는데 그 여자가 택도 없는 소리를 한다더군요. 독수리 술도가에 벌레 넣은 쌀을 사주한 게 우리 신라주조라고 한답니다.
말을 듣고 있던 한동석은 무표정에 가까운 얼굴로 그래서요 하고 짧게 물었고 독고탁은 침을 한번 삼킨 뒤 말을 이었습니다. 절대로 저희가 사주한 게 아닙니다. 하지만 이번 사태도 봤다시피 아니라 해도 사람들이 한번 믿으면 가짜도 진짜가 되어버리지 않겠습니까? 만약 저희 신라주조가 그랬다는 소문이 번지기라도 하면 저희 회사는 둘째치고 우리 셀이랑 결의도 치명타를 입을 가능성이 아주 커요. 제가 저희 회사 때문에 도와달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애들한테 구정물이 튈까봐 걱정이 돼서 그럽니다. 한동석은 독고탁의 말을 들으며 잠시 생각을 한 뒤 담담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제가 무엇을 도와드리면 되겠습니까? 그 말에 독고탁은 마치 다 해결된 것 마냥 미소가 걸린 얼굴로 밝게 대답했습니다. 회장님께서 경찰서장님을 따로 만나 경찰서 내서 잘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한 말씀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 여자 입에서 저희 회사 이름이 나올 수 없게 그저 조용히 이번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저도 곧 결의 아버지가 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결의를 위해서라도 저희 회사 이름이 나올 수 없게 잘 좀 부탁드립니다. 말을 마친 독고탁은 싱글벙글 웃으며 공손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들어 한동석의 얼굴을 보는 독고탁은 이내 사색이 될 수밖에 없었죠. 화가 제대로 난 듯 매서운 시선으로 자신을 보고 있는 한동석 때문이었습니다. 한동석은 질색하는 얼굴을 감출 생각이 없다는 듯 독고탁을 노골적으로 보며 대답했습니다. 그걸 나보고 이야기하라고요? 독고 회장님, 당신 지금 제정신입니까? 저보고 입막음을 하라는 말입니까? 어디서 그따위 짓을 저에게 청탁하실 수 있습니까? 누가 벌레 먹은 쌀을 놔뒀는지는 경찰에서 알아서 조사해 밝힐 것입니다. 신라주조 이름이 나오던 말던 그건 우리 아들 결의와는 아무 상관이 없고요. 이런 지저분한 청탁을 구하려고 저를 만나러 오신 겁니까? 제가 답을 드리지요. 아니요. 저는 그런 더러운 짓 혐오합니다. 이런 일로 경찰서장을 만나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겁니다. 그러니 돌아가세요. 더 이상 애들 핑계로 선을 넘으시면 저도 지금처럼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배웅은 할 필요도 없겠군요. 이름이 나오게 되면 조사 잘 받으셔서 스스로 결백함을 밝히십시오. 한동석은 더 이상 들을 가치도 없다는 듯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독고탁도 무거운 몸짓으로 일어나 느린 걸음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한동석을 만나 술도가에 벌레가 있는 쌀을 섞어버린 사건은 숨길 수 없게 되었습니다. 공항에서 여자가 잡힌 다음 날부터 독수리 술도가가 한바탕 난리가 난 것처럼 신라주조 또한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작은 술도가를 망하게 하려 했던 대기업의 횡포라는 이름으로 각종 뉴스에 신라주조의 이름이 오르내렸고 투자자들 또한 회사로 찾아와 난리를 피워댔습니다. 문자와 팩스도 쉴 새 없이 쏟아지고 있었죠. 대형마트, 식품점, 편의점, 마트까지 신라주조 막걸리는 모두 다 반품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여기저기서 선수금독촉의 신라주조 막걸리 반품에 직원들은 아비규환이 되어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고 보고를 받고 있는 독고탁도 수습하려 했지만 수습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지경이었습니다. 거기다 사건의 내막을 알게 된 한동석이 결의와 세리의 파혼을 요청했습니다. 원인은 단 하나. 신뢰가 없는 집안에 자신의 아들이 지내게 할 수 없다는 이유였지요. 잘못했다. 용서해달라. 우리 세리가 무슨 죄가 있겠냐 하고 독고탁은 달래고 또 달래보았습니다. 하지만 한동석은 눈 하나 깜짝하지도 않았어요. 신라주조는 말 그대로 망하게 되었습니다. 독수리 오영재를 부탁해. 정말 재미있는 이야기 제가 많이 풀어드릴 테니 잊지 마시고 꼭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셔서 다음 이야기 놓치지 마세요. 재미있는 드라마는 재미.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